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8년 8월 1일 대한애국당 제67차 최고위원 회의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주의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문재인 정권. 재계와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결국 국민연금으로 기업들을 옥죄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30일 확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한애국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연금 기금에 관한 언급을 했던 좌파들의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한 삼성이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을 더 줄 수 있다라는 발언은 그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실상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청와대가 기업의 목줄을 재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투자 위축 및 경기 불황 상황에서 관치를 통한 기업의 목줄 재기는 대한민국 경제를 빨리 망하게 할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대놓고 사회주의의 경제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공유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유경제는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주사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체를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억압을 통해 보수 우파들의 입을 막고 언론 방송을 통해 거짓과 선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기업의 경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해서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면서 사실상 여론몰이, 마녀사냥 등의 방법으로 경영 참여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경제가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가 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특히 특정 기업의 이사 선임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영 참여권은 기업인을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좌파 정부 의도대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 자치에 기초한 헌법 제119조 제1항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은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20년, 30년 간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몰락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나라 곳간을 펑펑 쓰면서 국민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금을 뿌리는 헬리콥터 정부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400만 자영업자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이노믹스에 신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3%나 떨어졌고 소매업은 40%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아냥이 젊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정부에 이어
캠코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합니다.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고 코드 인사도 이런 코드 인사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낙하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캠코더입니다.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검증 안 된 아마추어 인사 등 인사 참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집회에서 말한 대로 인사 참사, 경제 참사, 외교 참사, 그리고 안보 참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0만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인들이 진정한 불복종 운동, 국민 봉기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애국당도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 드루킹 정권임이 밝혀졌다. 드루킹 특검이 속도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이제 10여일 남았고 연장이 되더라도 40여일 정도가 남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조사하고 바로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에게 재별 개혁 정책 자문을 요청했고 드루킹의 정책 자문에 의해 문재인은 후보 시절 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드루킹이 조작하고 기획하고 제작한 문재인 정권 1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아마추어적이고 편향되며 무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그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의 주도 면밀한 핵 보유국을 돕고 있는 문재인 정권.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만드는 정황을 워싱턴 포스트가 7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첫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생산했던 평양 외곽의 산림동 병기연구소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단계적 핵 폐기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안보 참사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주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좌파 정권의 아니라고 친북 성향의 안보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 집회 철수, 북한 탱크 저지시설 철거,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온통 안보 포기 개혁 내용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수호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짓 안보 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8.15 태극기 집회에 500만 애국 국민의 참여를 호소함. 이번 8.15 태극기 집회가 전 태극기 단체들의 총연대를 통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애국당은 통합과 연합을 지지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1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